안녕하세요. 업데이트온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분 좋은 봄날에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드라이브를 떠나다가 뜻밖의 단속을 당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따뜻한 날, 잠깐 공회전 한 것뿐인데 하고 억울해하실 수도 있지만 점점 강화되는 교통 규정과 환경보호를 위한 단속들은 이미 우리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서 꽃놀이, 소풍, 여행 등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운전하시는 분들은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곧 다가올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여러 규정 변경 사항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불필요한 과태료, 폭탄을 맞지 않도록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주의사항을 꼼꼼히 체크해두세요. 먼저 요즘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가 공회전에 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공회전이 대기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주차된 차량에서 엔진이 계속 돌아가면 미세먼지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이 훨씬 많아집니다. 특히 인구가 밀집된 도시에서는 이런 공회전 차량이 많아질수록 대기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죠. 그래서 불필요한 엔진 작동은 최대한 줄이는 것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4월부터 적용될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2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3분을 넘어야 과태료를 물었지만 이제 그 기준이 1분 줄어든 것이죠. 2분을 초과하면 기본적으로 5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5분 이상 공회전을 지속할 경우 최대 25만 원까지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단속이 너무 빡빡해진 것 아닐까 싶을 수 있지만 이는 모두 우리 환경과 건강을 위해서 마련된 정책입니다. 공회전이 길어질수록 배기가스가 그대로 대기에 퍼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의 생활권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되죠. 어쩔 수 없이 엔진을 켜둬야 하는 상황도 물론 있을 텐데요. 예외 사례로는 기온이 5도 이하이거나 25도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5분까지는 공회전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다만 봄철에는 대부분 5도 이상 25도 이하 사이의 온도가 많으니 엔진을 켜둔 채로 대기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처럼 공회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면서 벌금 액수도 무시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2분 이상이면 바로 5만 원, 5분 이상이면 최대 25만 원까지 올라가니 운전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게 돈이 새 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차량을 오래 세워두거나 주정차 중에 통화를 오래 하시는 분들, 잠시 차에 남아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엔진을 켜둔 채 에어컨이나 히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겠죠. 최근에는 단속이 전면적으로 강화되면서 일반 차량뿐 아니라 화물차나 영업용 차량 등도 더 엄격하게 체크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역마다 공회전 허용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운전자가 거주 지역 외 다른 곳을 방문했을 때 잘못하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시는 공회전 허용 온도가 0도 이하라는 다소 독특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에 거주하시거나 인천을 자주 방문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점을 확인해 보셔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어요. 가끔은 내가 살던 지역에선 괜찮았는데 여긴 아니었네? 라는 이유로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통규정은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음을 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나아가 지자체별로 행정 절차와 단속 방식이 조금씩 다른 것도 사실이니 봄맞이 드라이브를 계획하신다면 방문 지역의 교통 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해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관련 강화된 주정차 규정입니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된 스쿨존 제도는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4월부터는 오전 8시 이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자동차를 잠시라도 멈춰 세우는 행위 자체가 크게 제한된다고 합니다. 특히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구역에서는 잠깐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차를 세워둬도 큰 벌금을 물 수 있으니 스쿨존 내에서는 신호대기와 같은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멈춰있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선 승용차의 경우 13만 원, 승합차의 경우 1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벌점도 함께 적용될 수 있다고 하니 각별히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중요한 또 다른 규정은 바로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입니다. 신호등이 없더라도 보행자가 건널 의사를 보이거나 혹은 가까운 거리에 어린이가 서성이고 있다면 일단은 무조건 정차하시고 확인을 하셔야 해요. 이를 어기면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운전하다 보면 어린이가 안 보이는데 그냥 지나가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번 단속 강화로 인해
실제로도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교통사고는 한순간에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어린이 관련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으니 안전을 위해서는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신중하게 운전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쿨존 단속과 공회전 단속 외에도 운전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주의해야 할 규정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특정 시간대 주차 금지가 확대되는 구역, 그리고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진입이 제한되는 지역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치로 인한 녹색교통지역 확대 정책도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미 일부 도심에서는 5등급 차량이 진입하려면 별도의 스티커를 신청해야 하거나 진입 자체가 아예 제한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봄철에는 특히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날이 많다 보니 이런 정책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으니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단속 카메라와 함께 단속 요원들이 현장을 직접 돌아다니며 단속하는 경우도 잦아질 텐데요. 최근에는 고화질 CCP 쇠회로 TV를 활용하여 공회전 상태의 차량을 멀리서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인 단속 시스템이 점점 진화하고 있으니 잠깐이니까 괜찮을 거야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운전자의 작은 방심 하나가 지갑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고 무엇보다도 공회전은 환경오염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모든 규정을 효율적으로 숙지하고 또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쉬운 방법은 각 지자체나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관련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규정이 있는지 몰랐다라고 하시면서 과태료를 내고 난 뒤 후회하시는데요. 조금 귀찮더라도 미리 알아두면 불필요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교통정책의 취지인 안전과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겠죠? 앱을 활용하면 공회전 가능 시간이나 주차 제한 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많으니 평소 관심을 갖고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또 차량을 오랫동안 주차해 두었다가 시동을 걸 때 발생하는 순간적인 공회전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엔진 온도를 천천히 올리기 위해 시동만 걸어두고 몇 분간 대기하곤 하는데 이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공회전 단속에 걸릴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제조사에서는 최근 몇 년간 출시되는 차량들의 경우 시동 후 일정 시간 엔진 예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열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 기름이 많이 소모되고 배기가스가 그대로 배출돼서 좋을 게 없으니 시동을 건 후에는 천천히 부드럽게 운전하면서 차량을 예열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규정 준수를 넘어 실제 운전 습관을 개선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신호대기 중에는 시동을 끄는 에코 드라이빙을 실천해보거나 목적지에 도착하기 직전에 에어컨 사용을 줄여 엔진 부하를 낮추는 방식 등입니다. 작은 변화지만 이 모든 노력이 모여 대기 오염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이러한 습관은 연비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므로 장기적으로는 기름값 절약에도 기여하겠죠. 이렇게 규정이 점점 촘촘해지는 배경에는 단지 교통사고와 과태료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환경과 안전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귀찮고 번거롭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씩만 주의를 기울이면 훨씬 쾌적하고 안전한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안전운전과 환경보호는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벌금으로부터 해방되고 건강한 대기 환경 속에서 가족과 지인들이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4월부터 달라지는 공회전 규정과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 그리고 여러 교통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큰 변화가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봄부터는 단속 강화가 예고되어 있어 실제 운전자분들이 체감하게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전을 하다가 작은 부주의로 큰 문제를 겪지 않도록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반드시 챙겨두시고 지인들에게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정보니까요. 마지막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운전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다양한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뉴스나 공문만으로는 잘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을 쉽고 자세히 풀어드릴 테니 운전할 때마다 고민되는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언제나 여러분의 안전운전과 쾌적한 환경을 응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을 마치며 따뜻한 봄날에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드라이빙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정해진 규칙만 잘 지켜도 훨씬 마음 편하게 운전할 수 있고 우리 사회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돌아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도 유용한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혹시 향후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정부와 지자체는 단계적으로 노후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친환경 차량 보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죠. 나아가 도심 공유 차량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이용하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합니다. 이런 흐름을 미리 파악한다면 앞으로 차량 운행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환경을 지키는 실천을 함께 할 수 있겠죠. 이 모든 변화의 핵심에는 안전과 환경 보호라는 두 축이 있습니다. 점차 까다로워지는 단속 규정만 탓하기보다는 우리의 일상적 운전 습관을 한 단계씩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결국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더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이번 봄과 함께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새로운 규정도 어렵지 않게 지키실 수 있을 거예요. 운전 도중에 늘 지켜야 할 기본 수칙에 조금씩만 더 주의를 기울이면 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까지 함께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변화들이 결국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이 매일 안전하게 길을 건너고 맑은 하늘 아래에서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업데이트온이었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변화하는 사회 이슈와 실생활 팁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